전기 에너지의 발생. 그러니까 에너지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로 쓸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가 말고, 자,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가 보통 이제 뭐 마찰 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벼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들, 자,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기를 만들 때 항상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전기와 자기는 뭐다? 같다. 그치? 전기와 자기는 같다. 그래서 우리 중2 때는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장을 발생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전동기 사용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이번에 배울 게 뭐냐면은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자, 거기에서 전류를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된 전류를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도 전류를 만든 다음에 그 유도 전류로 생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이 과정에서 유도 전류,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전기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 자기장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바로 이제 그래서 그냥 요거를 좀 확대 좀 시켜서 이렇게 가자.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다. 코일. 자, 그럼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잠깐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한다면, 자, N극이 여기 있어. 자석을. 그럼 이제 이 N극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자기장이 발생이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런 식으로 자기장이 발생이 돼.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요 코일의 요 단면적에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자기력선이잖아. 그치? 자, 이 자기력선이 있을 거야. 자기력선의 수. 자, 이거를 우리는 자기밀도라고 그래. 자기밀도. 그래서 요 상태인데, 자, 나는 여기에서 있잖아. 자석 N극을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납니다. 맞지? 그럼 자기력선 수가 늘어나니까 자기밀도는 또는 자기밀도를 자속밀도라고 얘기해. 자, 자기밀도는 어떻게 돼? 커져버리죠. 그러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코일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야. 자, 자기장에 변화가 생긴 거야.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 화학이든 물리든 간에 안정하다는 의미가 있잖아. 안정하다, 스테이블, 비스테이블. 항상 이거 내가 아마 우리 수업 처음부터 해서 이거 엄청 강조했을걸? 뭐 진짜 많이 강조했던 거잖아.
자, 안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갑자기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안정한 상태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치? 안정한 상태가 깨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것은 다시 안정해지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안정한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이 돼. 다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겨. 그래서 이 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것을 다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거야. 새로운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 바로 어떻게 돼? 안정하게 왜 깨졌어요? 변화가 발생이 됐죠? 그치? 그래서 발생한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그래. 화학에서는.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게 기본 베이스 개념이야. 알겠지? 항상 이 베이스 개념을 알아야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걸 가지고서 그냥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거에 맞춰서 그냥 툭툭툭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버리면 돼.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이 N극의 자석을 가까이 할 거야. 그럼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니까 자,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늘어나는 거지. 즉, 자속의 밀도, 자기 밀도가 커져버려. 자, 변화가 생겼잖아. 그치?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잖아. 그러면 불안정해졌으니까, 자, 이 불안정한 것을 어떻게 돼요? 이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즉, 이 변화 때문에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난 자속의 밀도를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들어온 것을 막아야 되니까 이쪽에 N극이 되면서 역으로 자, 요렇게 자기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면요. 여기가 S극이 되면서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 유도된 자기장이 형성이 돼버려요.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유도 자기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요렇게 가잖아. 그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이 코일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발생이 돼야 돼. 어떻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알겠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에서 올라가서 요렇게 빠져나오는 자, 코일에서는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된다. 알겠지? 바로 요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 전류를 발생하는 과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전류가 발생하기 위해서 자, 바로 변화된 자기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려면 이 코일에서는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치? 생각해봐라. 아니, 이게 자석이지만 얘는 자석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코일, 왜냐면 이게 왜 코일이냐면 코일은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 성질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석의 변화가 여기서 외부 자석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 변화된 자기장,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것을 다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여기에서 다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 유도 자기장. 근데 그냥 자기장이 생기지 않지. 왜? 여기에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얘가 자석이 아니니까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이 되는 거다. 자, 이해됐지? 바로 이제 요거야, 요거.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알겠니? 새로운 변화의 방향은 자, 발생한 외부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외부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됐습니까? 자, 지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일을 자, 요렇게 솔레노이드라고 그래. 그래서 요게 코일을 자, 요렇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코일의 방향을 잘 봐야 돼. 코일의 방향을 자, 요렇게 해서 자, 통에다가 코일을 감았어. 이걸 우리가 솔레노이드 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검유계가 들어가겠지. 전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여기를 A, B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자, N극이 들어오라. 그러면 여기가 자기장 단면적에 자속 밀도가 커지니까 이 늘어난 자속 밀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쪽에 N극, S극이 형성이 되면서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럼 유도 자기장이 발생이 되려면 요 코일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오른손 엄지척. 자, 항상 엄지는 직선, 내 손가락은 감기는 거.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직선이니까 자, 이렇게 직선의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전류는 이렇게 감겨서 넘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전류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요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네. 그럼 여기에서는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자, 이렇게 자, 판단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자, A, B. 자, 이번에는 N극을 넣었다가 뺄 거예요. 자, 넣었다 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단면적에 어떻게 돼? 자석의 밀도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요 자석의 밀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얘를 당겨야 된다는 거야. 끌어당겨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S극이 형성되고 여기가 N극이 형성되고 유도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나타나야 돼. 그럼 유도 자기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코일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자, 자기장 일로 하려면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의 흐름 방향은 이렇게 돼.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B에서 A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형태를 띄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요게 N극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에는 자, S극을 멀리 하면 되지. 그치? 그럼 S극을 멀리 하면 요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잖아. 요렇게, 그치? 반대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통을 통해서 나가는 자기장의 자속 밀도가 줄어들잖아. 요렇게 가야 되니까. 네. 아? 고마워.
중간고사 100점 맞았거든.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나 했거든. 진짜 열심히 하는데 꼭 시험 보면 막 틀려와. 근데 이번에 진짜 기를 써 악을 쓰고 해가지고 100점 맞아왔더라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음료수하고 사다 놨네? 사왔네? 사왔네? 너희는? 아니야, 됐어.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계속 이 상태로 해서 쭉 앞으로 계속 쭉 잘해. 그게 나한테는 보상이야. 너희가 고등학교 가서 더 잘 되고 하는 게 나한테 보상이야. 그리고 나중에 딱 가가지고 3년 뒤에 선생님 저 우리 붙었어요 하고 딱 나한테 와야지. 그치? 합격증 들고 딱 자랑하러. 그럼 내가 그때 너희한테 술 사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이제 가르치는 보람이지 뭐. 안 그래? 내가 수업했던 학생 중에서 진짜로 기억 남는 애가 뭐가 있냐면은 2명이야. 한 명은 여학생인데 얘는 머리가 안 좋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해. 그래서 고2 때, 얘 고1 때부터 가르쳤는데 고1 때 하루에 잠을 4시간씩 못해. 그렇게 공부를 해. 왜냐면 설명해 주잖아. 같은 질문을 10번 하는 애야. 그러니까 설명해도 자꾸 까먹어. 이해를 못해. 진짜로. 근데 얘 어디 간 줄 알아? 이대 갔어. 이대 화생공 갔어. 진짜 노력. 그리고 또 한 명은 진짜 얘는 완전 운빨이야. 운빨. 왜냐면 얘는 이제 얘는 남자인데 고3 때 얘랑 친한 친구 둘이서 이제 3년 내내 이제 학원을 다녔거든. 근데 고3 때 둘이 진짜 단짝이는데 그 한 명 단짝인 애가 고3 여름 때 농구하다가 팔이 부러진 거야. 그것도 오른팔 깁스를 하고 나타난 거지. 근데 그 이제 둘이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팔이니까 필기 못 하잖아. 얘가 그래서 필기를 다 해줬어. 다 해줘 했는데 요 깁스한 애는 성대 가고 얘는 필기해준 애는 재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입시는 운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갑자기 1월 초인가 재수했잖아. 1월 초에 딱 오더니 합격증을 딱 들고 온 거야. 쌤 저 대학 붙었어요. 막 뭐 어디야? 경희대 한의대. 한의학과. 경희대 한의학과. 너 어떡해? 넌 거기 갈 실력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때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었지만 그때는 논술 전형이 되게 많았어. 특히 뭐 100% 논술. 근데 경희대 한의대 입시 요강에 100% 논술 전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지원을 한 거지. 그것도 과학 논술만. 과학 논술. 그래서 과학 논술 보러 갔는데 아는 문제 나와서 썼대. 붙었대. 할 말 없잖아. 어떡하라고. 이거 그래서 입시는 운이구나. 운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경우지. 그치? 근데 운도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운이 나오는 거지. 아는 문제 나와도 못 쓰면 못 붙잖아. 안 그래? 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 S극을 멀리 하게 되면, 자, 여기서 S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줄어드니까 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당겨야 되죠? 자, 당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자기력선을 더 만들어 버려야 되죠? 그래서 N극이 형성이 됩니다. N극이. 그래서 N극이 형성되면서, 자,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여기엔 코일엔 전류가 흘러야 된다. 알겠지? 전류가 흘러야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전류가 흐르면서 유도 자기장. 그럼 유도 자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만들어진 전류는 자, 어떻게 돼?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만들어졌다. 알지?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이제 S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밀도가 커지잖아요. 그럼 일로 들어간 자기장의 밀도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S극이 돼야 돼. S극이 되면서 자, 일로 가는 자기장을 줄여야 되니까 일로 가는 자기장을 늘려버리면 일로 가는 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자, N극이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유도 자기장이 나오니까 유도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미 흘렀다는 얘기지.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지. 바로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갖기는 싫고 버리기도 싫고
자, 날 가져, 다가와. 아, 싫어. 저리 가, 밀어. 에, 그래, 나 갈래? 아니, 버리기로 싫어. 일로 와. 당겨.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 전류 얘기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도, 전류, 유전류란다. 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 그치? 유도 전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유도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유도 기전력, 이것이 바로 전압의 색이야. 알겠지?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 유도 전류, 기전력이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자기장이, 외부에서 자기장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석의 세기가 커야 돼요. 그치? 그렇잖아. 자석이 셀수록 자기장이 더 강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자석의 속도가,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자,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코일 간의 간격이 좁아야 돼요. 코일 간의 간격이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일 간의 간격이 좁다라는 것이 이제 코일을 촘촘하게 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같은 원통의 길이에서는 바로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이야. 코일을 감은 수가 많을수록, 자,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이 더 세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리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발전기야.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제너레이터. 그래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발전기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자석의 세기가 크고, 자석이란다. 자석. 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코일을 더 촘촘하게, 간격을 좁게. 근데 이게 같은 원통 길이일 때는 가문수가 클수록이야. 맞지? 가문수가 똑같아도 원통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그치?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됐지?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에너지 전환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잖아. 그 뭐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뭐야? 자석의 운동 에너지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럼 여기는 자석의 위치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발전기야,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 자석을 고정시킨 다음에 코일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알지? 자, 코일을 고정시킨 가운데 자석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원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고정된 자석에서 코일이 돌아가는 거고, 자, 코일이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건데, 자, 자석이 고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면 항상 자기장은 이렇게 흐릅니다. 맞니? 그치? 그럼 우리가 원통을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원통의 입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통의 입구가 이렇게가 돼야지 어떻게 돼? 유도 자기장이, 왜냐면 이 단면적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제일 많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
N극하고 S극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자, 원통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는 자기장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도 전류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원통이 여기와 여기 자, 이거 서로 수직 관계잖아. 그러니까 원통이 여기 있을 때 자, 원통을 좀 줄이자. 자, 요렇게 있을 때 이때는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원통이 돌잖아. 그치? 돌잖아. 그러면 요렇게 돌면은 자, 요렇게 돌아서 자, 원통이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상태에서는 이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자기장이 요렇게는 들어가잖아요. 맞니? 그치? 그 다음에 원통이 더 눕혀지게 되면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어가죠. 그치? 그러니까 자, 요 상태에서 자, 원통의 모양만을 우리가 표시하면 요렇게 될수록 어떻게 돼? 자속의 밀도가 증가하네? 그래서 최대로 증가하는 게 어디야? 여기가 되잖아. 맞니? 여기가 자속의 밀도가 최대가 되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N극이 자석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된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봤을 때는 N극이 자, 원통 안으로 솔레노이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석을 넣는 거단 말이야. 들어가는 과정과 같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N극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유도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전류가 뭐 요런 식으로 흐르겠죠. 그치? 그러니까 고정된 자석에서 우리는 원통만 돌릴 거야. 원통만. 자, 원통만 돌릴 거야. 자, 이건 옆이고요. 이걸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인데. 자, 원통을 돌릴 거야. 좀 키우자. 키워서. 그러면 이번에는 자, N극, S극이고 자, 원통이 요렇게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자,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때 이제 원통을 살짝 요렇게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은 요렇게 들어가죠? 그치? 자, 요렇게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요렇게 기울어지면 자기장은 안 들어가지. 그럼 이 과정은 자속의 밀도가 어떻게 돼? 줄어든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N극을 자석에서 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잖아. 맞니? 그치? 그러니까 N극이 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뭐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N극, S극이었다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뀌는 순간 여기 유도 자기장은 여기가 S극이 되고요. 여기가 N이 되고요. SN이 되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유도 자기장은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감겨서 전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이런 과정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원통은 고정이 돼 있는데 고정된 원통에서 자, N극이 여기 있어요. 자기장 통과 못 하잖아요. 근데 N극이 여기 와요. 그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통과하죠. 자, N극이 여기 와요. 자기장이 통과하죠. 자, N극이 여기 와요. 자기장이 통과하죠. 그럼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자속의 밀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자석의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N극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구나. 그 N극을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가 S가 되고 N이 되면서 유도 자기장 이렇게 흐르지.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석을 고정시키든 원통을 고정시키든 원리는 똑같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때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여기 솔레로이드 통이 있어. 자, 코일을 요렇게 감았어. 요렇게 감았어. 자, N극이야.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A고 B고 C고 그럼 A에서 B는 자 어떻게 돼? 자속의 밀도가 커진다. 맞니? 그치? 자 그러니까는 자속의 밀도가 커지니까 자 밀어내야 되니까 NS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B에서 C는 자 요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들어오는 자속의 밀도가 작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S 잡아야 되니까 N이 돼야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유도 자기장이 이쪽이니까 요렇게 흘러. 그래서 여기를 A, B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서는 요렇게 흐르니까 요렇게 해서 A에서 B로 간다. 맞니?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자기장이 이쪽이잖아. 그치?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B에서 A로 간다. 이해됐지? 다 끝났어. 이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할 때, 발전기 원리가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그림 문제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버리면 돼. 자, 됐지? 자,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발전기,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거야. 별거 없어. 자,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뜨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댐에서. 그러면 높은 위치에서 물은 자, 위치 에너지. 자, 원래 고등학교 때 포텐셜 에너지인데, 중력 포텐셜. 고등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특히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수력 발전소는 물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얘 때문에 뭐 코일이 돌든 뭐 자석이 돌든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그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수력 발전. 자,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화석 연료라는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그 발생한 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이죠. 그럼 수증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그 수증기가 발전기에 코일을 돌리든 자석을 돌리든 할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과정은 똑같고, 그러니까 발전기 전까지는 발전기부터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수력은 물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고, 화석 연료는 물을 끓이는 거니까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자, 풍력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 물론 이거 말고도 발전소는 다양하지. 우리가 태양열 발전,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 빌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것이 전기 에너지로. 그럼 이때는 발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근데 우리가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파력 발전. 그다음에 조수 간만차를 위한 조력 발전. 그럼 이것들이 이제 다 그것도 어차피 파력 발전도 파도가 들어가면서 발전기를 돌린단 말이야. 들어간 파도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발전기를 또 돌린단 말이야. 그래 우리 조수 간만차를 이용했을 때 자, 만조일 때 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들어오는 물이 발전기를 돌린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오는 물을 채웠잖아. 간조일 때 이제 어떻게 돼? 수면이 낮아지지. 그러면 채운 물을 이렇게 입구를 열어. 그럼 물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면서 또 발전기를 또 돌린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조수 관만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그것도 결국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다양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화력 발전하고 같은 형태가 뭐냐? 이 화학 에너지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핵 발전소. 핵 분열을 통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발전기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 발전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